안녕하십니까. 이진숙 위원장의 그 탄핵 의결로 이제 방통위는 김태규 부위원장 1인 체제로 이제 그 당분간 운영이 됩니다. 물론 이제 중요한 의결이나 이런 거는 이제 그 합의제 관청이기 때문에 합의제 혼자서 할 수는 없어요. 중요한 거는. 그렇지만 이제 일상적인 업무 이런 거는 이제 그 현재 1인 체제이기 때문에 당연히 그 대행이기 때문에 할 수가 있습니다. 아마 이제 민주당이 김태규 부위원장까지 탄핵하는 것은 불가능할 거예요. 왜 그러냐면 이제 얼마 전에 이상인 부위원장은 이제 직무대행을 하니까 탄핵하겠다. 그거는 이제 MBC 사장을 막기 위해서 한 거거든요. 근데 이미 MBC가 다 이제 박문재 이사 임명했고요. 그다음에 이미 이진숙 위원장을 탄핵 의결한 상태이기 때문에 김태규 부위원장이 직무대행을 맡고 있다 해서 이제 다시 탄핵할 이유도 없고, 그러면 이게 뭐 여론이 말도 안 되기 때문에 당분간은 이제 그 김태규 부위원장이 이제 직무대행을 맡아서 1인 체제로 갈 수밖에 없다, 이렇게 봅니다. 그런데 이 민주당이 뒤끝이 장렬해가지고 또 이제 그 다음에 곧 아마 이게 청문회를 또 개최하겠다. 정인을 뭐 28명을 불러가지고 이제 김태규 부위원장부터 이번에 KBS 이사, 그 다음에 그 MBC 박문진 이사, 뭐 28명 다 불러가지고 다시 이게 청문회를 하겠다. 이진숙까지 불러서 이런 게 또 개망나니 짓을 하려고 합니다. 뭐 그러면요, 제가 보기에 청문회 스타들만 탄생할 겁니다. 허익범도 그 MBC 박문진 이사가 됐죠. 이분도 청문회 나가면 전 드루킹 사건부터 청문회 스타로 뜰 가능성이 있어요. 왜냐하면 이게 왜 허익범을 이사를 시키냐? 중요한 거예요. 왜? 가짜뉴스 이게 하면 허익범 아닙니까? 가짜뉴스 드루킹 잡아낸 거. 지금 여기 방통위 역할 중에 가짜뉴스 막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허익범 청문회 나가면 스타 돼요. 그 다음에 김태규 부위원장이 청문회 나가면 이분은 판사 출신이에요. 저는 스타가 된다. 뭐 불러봐. 청문회 이제 앞으로 계속 과방위에 누가 나갈까요? 이제 김태규가 나갑니다. 헌법재판소 결론 나올 때까지 뭐 저는 신속하게 나올 걸로 보지만 몇 달이라도 한두 달이라도 김태규 이분이 이제 국회를 상대하게 되는데, 뭐 저는 이진숙 위원장만큼 또 자유파의 대스타가 한 명이 탄생할 걸로 기대를 합니다. 앞으로 조금 더 밀리지 않고 완전히 최민희 과방 위원들과 거의 뭐 당당하게 맞서 싸우는 이런 그 모습을 보여줄 걸로 기대합니다. 김태규 이분이 어떤 분이냐? 이분은 이제 저하고요 개인적으로는 연수원 동기입니다. 그렇지만 이제 뭐 사법연수원 때 동기라서 다 친한 건 아니죠. 개인적으로 아주 친한 친구, 이거 사이는 아닌데 그래도 왠지 뭐 또 동기라면 정은 가죠. 사법연수원은 28기인데요. 이분이 67년 경주에서 태어났습니다. 67년 경주생이고 울산의 학성고등학교 MBC 사장으로 유력하게 그런 데는 문호철, 이분도 이제 울산 학성고등학교인데요. 학성고. 그 다음에 연세대 법대를 나오고요. 그 다음에 거기서 석사를 하고, 그 다음에 해양대학교 대학원이 해사법 박사학위까지 받았습니다. 박사입니다. 그리고 미국의 인디애나 대학교 로스쿨까지 졸업한, 판사에 박사의 해사법, 그 다음에 미국 로스쿨까지 졸업한 인디애나 대학교, 이런 엘리트 실력자입니다. 김태규 이분이. 근데 이분이 그냥 판사가 아니에요. 워낙에 판사하면서 얼마나 강직한 목소리를 페이스북 통해 많이 냈습니다. 가장 판사 시절에 김명수 대법원장을 가장 강력하게 비판한 우리 가장 이 사람의 김태규 판사가 가장 열정적으로 점점 정의와 멀어져가는 법조계 안팎의 여러 우려들을 쏟아내면서 김명수 대법원장을 가장 강력하게 비판한 글도 많이 썼죠. 중앙일보의
칼럼니스트까지 글도 많이 쓴 이런 판사예요. 그래서 별명이 미스터 쓴소리 판사입니다. 미스터 쓴소리 판사. 이분이 김태규 판사입니다. 이분이 김명수 대법원장을 이렇게 강력하게 계속 이제 비판하다가, 그리고 이제 2021년에 판사직에서 물러났는데, 그때 이 판사님은 윤석열 대통령만이 법치를 살릴 수 있다. 윤석열 대통령. 그래가지고 이제 윤석열 대통령을 지지하는 공정과 상식 회복을 위한 국민연합에 가입한 거예요. 윤석열 대통령만이 공정, 상식, 법치를 회복할 수 있다. 그래서 공정과 상식 회복을 위한 국민연합, 여기에 들어가서 운동한, 이 말하기에 윤석열 정권 탄생의 1등 공신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분이 2022년에 권익위원회 부위원장이 됐고요. 권익위원회 부위원장. 그래서 우리 김건희 여사 파우치백도 이게 제대로 처리했잖아요. 잘했잖아요. 당연히 그거는 기억시켜야죠. 그리고 이제 여러 번 공수처장 후보로도 거론되온 이런 게 훌륭한 법조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미스터 쓴소리로 판사 생활을 하다가, 그 다음에 김명수 체제에 대해서 가장 강력하게 비판하는 글이나 칼럼을 많이 쓰다가 2021년에 퇴임하고 윤석열 대통령 지지하는 국민연합 모임에 활동을 하다가, 그리고 이제 권익위원회 부위원장까지 하고, 여러 번 이게 공천도 거론됐지만 그건 안 가고 권익위 부위원장하고, 이번에 방송을 정상화시키라. 그래서 이제 방통위 부위원장으로 온 이런 게 판사입니다. 제가 근데 동기지만 잘 옛날에는 몰랐다 했잖아요. 근데 언젠가부터 중앙일보에 칼럼을 쓰고, 그래서 제가 상당히 관심을 가지고 이분이 쓴 칼럼도 다 읽어보고, 최근에 이분이 쓴 책 하나를 제가 감동 깊게 봤기 때문에 이 책 하나를 소개하면, 이 책은 뭐냐? 제목이 법복은 유니폼이 아니다, 이런 책입니다. 법복은, 판사가 입은 법복은 유니폼이 아니다. 그러면서 이 부제가 표현의 자유가 신음하는 나라, 이런 책입니다. 법복은 유니폼이 아니다. 근데 이 책은요, 저도 이게 보통 제가 판검사들 책 잘 안 봐요. 잘 안 봐요. 근데 왜? 너무 이게 보면 시시콜콜하게 판사 시절에 에피소드 이런 게 많거든요. 특히 검사 비판하는 책 이런 거 보면 쓰레기들도 많은데, 이 책은 다릅니다. 이 책은 그냥 단순하게 법정 비화나 에피소드 이런 게 책이 아닙니다. 이 책은 어떤 책이냐? 이 책은 과연 이게 문재인 이후, 김명수 이후 사법부가 어떻게 편향되고, 어떻게 사법부가 완전히 유린됐는지, 편향되게 사법부가 무너졌는지, 이걸 그대로 판사가 자기 양심 고백하듯이 쓴, 한마디로 그냥 실록입니다. 실록. 우리 사법부가 무너지는, 파괴되는, 국민의 신뢰를 잃어가는 이런 게 암흑 흑역사를 본인이 판사를 하면서 겪은, 이걸 쓴 이런 게 진짜 옛날로 치면 조선왕조 실록처럼 실록이며 정사 그대로 써난 거예요. 한번 읽어볼 만한 책입니다. 책이에요. 이걸 봐야 우리 사법부가 어떻게 무너졌는지, 어떻게 국민의 사랑을 잃게 됐는지, 국민의 신뢰를 어떻게 잃게 됐는지, 이걸 판사로서 본인이 겪은 걸 담담하게 서술한 이런 훌륭한 책입니다. 법복은 유니폼이 아니다, 이런 책이에요. 저는 이제까지 김태규 판사가 걸어온 이런 길을 보면 미래도 예측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제까지 김명수 대법원장이 그 모든 압력, 문재인 압력에도 굴하지 않고 소신, 원칙을 지켜온 이런 미스터 쓴소리 판사 강단, 이걸 봤을 때 앞으로 방통위, 국회하고 이제 계속 앞으로도 전면전을 벌일 거 아닙니까? 그때마다 저는 누가 나가겠어요? 김태규 직무대행이 나가죠. 저는 이진숙 여전사 못지않게 당당하게 나가서 저 좌파 최민희 위원장이야 좌파
위원들 있잖아요. 과방 위원들. 거기 당당히 맞서서 1당 10, 1당 20, 1당 100 이런 각오로 제대로 싸우지 않을까. 그래서 앞으로 자유파의 새로운 이제 남전사 이진숙 이분이 자유파의 새로운 여전사로 탄생했듯이 김태규 이분도 그 자유파의 새로운 전사로 탄생할 겁니다. 앞으로 더 큰 일을 많이 해주실 걸로 기대하면서 오늘 한번 말씀드렸는데 참고하시고 앞으로 과연 이게 김태규 방통위 직무대행 위원장이 어떻게 하는지 한번 관심 있게 지켜봐야 되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